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자, 오늘 난실에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전 시간에 냉해, 그 다음에 노화 예방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뭐 절하고 안 오느냐? 그래도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가 나죠. 이건 노화로 인해서, 입이 나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이건 무리하게 분주를 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생리현상이라고 표현도 하고, 견디다 뒤에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생리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저번에 이제 분갈이를 좀 늦게 했더니 벌어지는 이런 현상도 또 있어요. 냉해와 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자,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병은 맞습니다. 이렇게 냉해에 특히 약한 난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이 뒤에, 이거는 뒤에가 동시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자, 뒤에서 자, 앞면이 괴사가 돼 있고, 이거는 뒤에 기공부터 괴사가 돼서 앞뒤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당연히 곰팡이균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맞죠. 그렇다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방제약을 한다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앉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바로 반론은 제기들 하십니다. 물론 각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는 농약을 작물 보호제를 하면서 함으로써 더 무리를 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거는 어차피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요 앞에 요 난초를 보시면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자,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엊그제 산채시 벌어졌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산채 때도 일단 요거는 프라이버시를 때문에 팻말을 빼놓겠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로 어떤 병이 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죠. 보이나요? 자, 안 보이죠?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걸로 하면은 이 거리를 못 잡아서 맨날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고정으로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나요? 잠깐 여기다 놓고 고정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또 된다고 하는데 들어서 그러네요. 자, 이 현상이 뭐냐면 일소 현상입니다. 자, 일소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난이 음지식물이죠. 우리가 음지식물 또는 반음지식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얘가 광량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상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량을 광포화점이라 그래가지고 최대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광량이 늘어나도 안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소와 그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소라는 것은 이미 이 난잎이 어느 일정한, 예를 들어 만육수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2만 육수에 2만이나 3만 또는 4만 육수에 딱 닿았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쪽 신화가 2만 육수나 뭐 이런 2만 육수, 15,000에서 2만 육수에서 성장한 잎이 2만 5천, 3만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아이가 자란 환경이 어느 환경이냐, 그 환경에서는 얘는 거기에 맞게 자랐다는 얘기고, 또 다른 난초는 예를 들어 이 난초가 이제 간단하게 그런 경우에요. 다른 집에서 왔어요. 제가 분양을 해드렸었는데 그 집은 오전빛이 안 닿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집서 받은 촉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받은 촉이에요. 이쪽은 두 개는 제가 받고 여기는 돼 있는데 바로 뒤에가 항상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소 현상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초를 구입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거나 또는 산채를 해서 난실로 들어왔을 때 그 난초들이 첫 해, 두 해 굉장히 심하게 몸살을 하죠. 예, 같은 조건에서 왔다면 몸살을 거의 안 하지만 다른 조건에서 왔다면 굉장히 심하게 몸살을 합니다.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닿았을 때 우리 이제 식물에서는 보통 룩스로 표기하죠. 요즘 뭐 루멘도 표기하는데 직사광선이 닿았을 때가 보통 25,000에서 뭐 6만까지 이렇게 아주 맑은 날 재보면 그렇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 3만 룩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름에는 어떠냐면 12만에서 18만 룩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또 재는 사람마다 또 다 틀려서 제가 이렇게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무 그늘이요, 보통 10,000룩스가 넘습니다. 12,000에서 15,000. 그게 딱 맞는 게 춘나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최적 햇빛 광량을 보면요, 보통 12,000 전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2만 룩스에 키우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6, 7천에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 7천에 키우는 분들이 12,000, 15,000 정도 키우는 대로 갔다면 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일소현상. 일소현상이 벌어지면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보기가 싫죠. 그리고 요 역시도 조직이 괴사한 부분에 다른 것들이 침투를 해서 병균이 감염이 됐다. 그러나 이건 더 늘진 않아요. 대신 이상은 이 아이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번지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예, 여기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감염이 된 거죠. 예.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뭡니까 냉해로 인해서 벌어진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는 방제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량이 어느 정도 얘들이 잘 견디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가 최대 광량이 어느 정도 룩스까지 가능하냐, 뭐 어떤 분은 3만 룩스, 어느 분은 뭐 25,000 룩스, 어느 분은 2만 룩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각자 자기 경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25,000 정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잎은요, 얘들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왁스충도 더 두껍게 만들고 다양한 여기서 몸짓을 해요. 왁을 얘들 소위 제가 표현하는데 이 안에는 와글와글 바글바글 자기들끼리 부산하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요, 정상적으로 가장 잘 자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그렇게 광이 지나치게 높아도 얘 고유의 잎 수명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잎 수명이 7년을 간다면 5년 정도로 짧아지더라는 거죠. 지나치게 광량이 높아도. 그리고 지나치게 광량이 낮아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어디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8,000에서 12,000까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그 전후 정도면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요, 난초 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아주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 많으시죠. 이분들 생각은요, 그 뚜렷한 분들은 절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 거를 갖다 우리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배양 메커니즘과 다른 분들 걸 갖다 잘 못 킵니다.
가장 심했던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제가 근모, 선모 얘기를 하는데 난석에 주로 우리나라 난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략 90%가 난석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화산석이요. 반면에 소프트 난석 해가지고 뭐 질석, 그 다음에 상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 맹겨 태운 거, 그 다음에 터나목 태운 거, 뭐 다양하게 요즘 실험을 하죠. 그것도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나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어초TV에 그 공룡 보령시 그 공룡 발자국 있는 데를 그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잠시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이유, 소위 우리가 소프트 난석을 쓰게 된 이유를 잠시 하다 끊어졌죠. 워낙 우리 난석이 혼합토, 배양토라고 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샀을 때 기억이 2,5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갔죠.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프트 난석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우리가 잘 자라는 거 개발한 거요. 그것도 저희 90년대 다 실험을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예, 다양하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소위 근모라는 것들이 잘 죽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물론 지금은 배양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도 잘 자라고요, 꽃도 잘 피고 다 하긴 합니다. 근데 난석으로 우리 그 배양 일반 화산재로 키우는 난석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서 옮겨서 심으면 몸살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환경이 좋은 데는 몸살도 짧게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 몸살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것처럼 지금 일소 설명하다가 어떻게 글리 넘어갔는데요. 자, 환경이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요거는 왜 그러는지는 이유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대비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환경이 비슷한데 난초를 구입하시거나 또는 분양을 받으시거나, 산채는 다르겠죠. 산채는 다르고, 자, 그런 거는 서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소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얘가 이 아이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 자, 이 잎이 예를 들어 12,000룩수의 잎이 완성이 됐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은 2만 룩수까지 키우더라.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예, 다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잘 버티는 아이가 있고 잘 못 버티고 이렇게 일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난시를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난시를 조그만하게 질 때는 자주 옮기죠. 자주 옮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시를 새로 짓기 위해서 밖에다 잠시 내놨다가 그걸 안으로 들여놓을 때 바로 그 밖에 하루 정도밖에 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난잎이 이렇게 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걸 일소현상이라고 우리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를 그늘 밑에다 놓았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오픈이 된 상태로 1시간 뭐 2시간 괜찮게 채우고 밖에다 내놨다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일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다만 이렇게 육안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소는 가급적이면 그 일소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 과정,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또 우리가 뭐 조도 관계도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광포화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차차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